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매 물건을 좀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괜찮은 빌라가 하나 나온 거예요. 뭐 위치도 역에서 가깝고, 그다음 금액대도 충분히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특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좀 물건을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와,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위험한 물건은 처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물건은 좀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걸려둘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물건이고, 그다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미납으로만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피해를 좀 많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위험한 물건이라던가, 또는 좀 수익이 될 만한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법, 또는 어떤 것들을 캐치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올려갈 거예요. 제가 만든 지 카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회원수가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와 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찾아와 주셔가지고, 뭐 가입 인사도 써주시고, 뭐 그다음 게시글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내용들은 이제 뒤로 하고, 그럼 이런 물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 꽤 많을 건데, 어떤 것들은 초보자한테 이제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실력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에 좀 위험한 경매 물건을 하나하나씩 한 번씩 올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아직 그 경매가 완결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야, 요 물건은 진짜 위험한 물건이다. 여기서 이 소유자가 한 번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좀 이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경매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물건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는 이제 보통 주로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에 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컴퓨터 앞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물건은 제가 보고 정말 시겁했던 물건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2012년 4월에 4일에 2024년 12월 4일에 이제 낙찰된 겁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9일이니까 5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요거를 확인했을 때가 지난주였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요거를 임장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대해서 임장 갔다 오고 모든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내부를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요거 진짜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단톡방에도 좀 내용을 올렸어요. 자, 일단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유아빌입니다. 302호고요. 요 동 이제 지금 보면은 사진으로 좀 보면은 여기에 나온 전체 물건이 한 명의 소유자고, 한 집이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임의 경매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로 신청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쭉 한번 볼게요. 그냥 저희가 어떤 식의 이제 사고, 띵킹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빌라고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역 바로 앞에요. 뭐 요거는 거의 뭐 1분 거리야. 요 뒤에 주차장이 있고요. 요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역까지 뭐 30초도 안 걸리는 초초초 역세권 빌라예요. 뭐
굉장히 나쁘지 않죠. 지금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막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또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 물론 빌라라는 점 때문에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야 싸게 받으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주차 공간도 충분하고 주변에 이제 보면은 뭐 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백은희 씨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배병관 씨가 이제 미상의뢰하고 나와 있어요. 배당금은 없는데 지금 이분의 전입 일자가 2020년 4월 22일이고 사실 백은이랑 배병관이랑 같은 분이에요. 지금 하면 친청 채권자의 부친이라고 나와 있죠. 보정서에 의하면은 이제 7월 10일자로 주민등록 전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한의 대임차이면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를 지금 봤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권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못 받은 돈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거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세권 설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 전세권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가 줬다고 이제 전세를 들어간다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뭐 1억 얼마든 2억이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등기부에 기재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전입만 되더라도 저의 이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은 경매가 나가더라도 어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은 내가 전세금을 이제 못 돌려받으면은 이 전세권으로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전세금 회수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뭐 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전에 보니까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이러면은 내가 이 보증금을 못 받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이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판결을 요청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 못 받은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세권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전입일자가 2020년 4월 22일이고요. 요거를 보면은 접수된 게 2023년 3월 8일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전세를 살 때 몇 년을 살죠? 2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2024년에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2년 하고 못 돌려받으니까 그 이후에 집주인이랑 딜을 해가지고 뭐 3월 8일쯤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을 뺄 건데 그럼 너 전세권 설정해주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분의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랑 얘기만 되면은 어느 금액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3억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3억은 너무 크니까 우리 1억 5천쯤에 전세금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뭐 어떻게든 갚아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 내용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 설정이 전액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배당 요구 확정 일자까지 해가지고 배당 요구까지 확실하게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배당 요구를 하면서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보증금을 못 받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원에다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럼 그걸 보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이분이 얼마 못 받았더라. 그러니까 너가 이거 들어가면은 이거 갚아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신청 채권자인데 점유자로 기재된 부친님이 부정대매일자로 주민 전출돼 있음. 백은이 나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도 몰라요. 그냥 전세권 설정돼 있으니까 1억 천 받아야 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1억 천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은 너가 그럼 어떻게 이게 1억 천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심증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들을 서류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서류로는 이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방문과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저는 요 현장을 가가지고 요 아파트에 요 빌라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입주자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평형대인데 보통 전세 가격이 얼마쯤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는 지금 전세가 1억 8천쯤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평형대가 지금 64면은 이게 방 뭐 3개 화장실 2개였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방 2개 화장실 하나뿐인데라 가지고 1억 8천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면은 아무래도 전세금이 더 크다고 알고 있고 전세금이 약 2억 조금 넘는 걸로 1억 9천이나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옆집은 내가 2억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의심을 했죠. 아니, 이 전세권 설정이 1억 천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2억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이게 집에 돌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확실한 보증금을 알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는 전세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지만 이 전체 보증금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 이 은행권에서도 저는 대출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분이 전세권 설정이 이 금액이지 전체 금액이 이제 1억 천은 아닐 거거든요. 물론 요 전세권 설정이 이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고 1억 천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집주인한테도 제가 이게 확인했을 때 보증금이 2억 얼마고 내가 이분이랑 전세권 설정을 할 때 1억 얼마쯤에 했다. 1억 천에 했다. 나갈 때 1억 천까지만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요거는 소유자가 내가 2억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있지만 9천을 주고 1억 천에 대해서만 못 줬기 때문에 1억 천을 설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1억 천에 대해서만 이 보증금 을 갚아야 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소유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들었던 거에 의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2억 전세인데 9천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 이제 제가 들은 거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 분이 여기 옆에 집은 2억의 전세 들어왔다. 그리고 소유자가 2억 전세가 맞고 이때 이분이 나가면서 1억 천의 전세권 설정밖에 안 해줬다. 9천은 돌려줬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걸 분석을 하자면은 이분은 9천만 원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1억 천 내 그것만 하고 9천은 따로 그냥 얘기가 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이 지금 나중에 가서 1억 천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출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안 나와 있고 보증금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액은 2억 얼마라고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8천인가 뭐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낙찰자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액 현금으로 쳐야 되는 상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낙찰자가 좀 더 실력이 있다. 조금 더 실력이 있다. 그럼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알아. 전체 배당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억 천이니까 그냥 뭐 1억 천쯤 되니까 내가 전액 현금으로 치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액 현금으로 요거를 치겠죠. 그러고 나서 소유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문을 열려고 할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있는 임차인 백은희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낙찰자인데 집 비밀번호 어떻게 될까요? 문 열어서 내부 좀 이제 제가 내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 인도 명령을 통해서 문을 열던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딱 백은희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세권 설정은 1억 1000이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임대차 계약한 거는 1억 8천이다 라고, 뭐 1억 8천이 1억 9천이든 2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세권 설정이 1억 1000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임차권 그 임대차에다가 계약서에다가 2억 적혀 있으면은 9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1억 1000 배당 받아가고 나머지 9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1억 1800이니까 여기서 뭐 이것저것 빼고 300 정도 이제 집행비 빼고 500 정도 더 받고 하면은, 만약에 뭐 여기 사면은 한 8500,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은 뭐 85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백은희 씨는 그때 딱 그 임차권 그거를 임대차 계약서를 딱 갖고 와가지고 내밀면은 이 소유자는 내가 잔금까지 다 쳤어. 그러면은 요거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매각 확정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잔금까지 내버렸기 때문에 배당기일도 잡혔고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9천을 내가 이 소유자한테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단톡방에 올렸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황 조사서, 그러니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살고 있던데요? 요거 뭐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문제 소지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이후에 전입을 빼더라도 이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1000의 전세금 플러스에다가 내가 그 이전에 임차권 그 임대차 계약서 쓴 금액이 추가로 있으면 그 금액까지 이제 낙찰자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항력이 이거 2억 천을 갚더라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 요런 물건은 제가 경매를 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도 요거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진짜 조심하시고, 이런 물건들이 나오시면은 초보자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하나 더 팁을 좀 드릴게요. 아, 나는 요거를 현장을 좀 가보지 않고라도 좀 요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경매 문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은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요런 물건을 그나마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의 이 전세 보증금을 그나마 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이거를 임장 가기 전에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현장 조사를 간다. 현장 조사를 가서 주변에다가 탐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백은희 씨가 나가면서 뭐 1억 8천이든 1억 9천이든 2억이든 전세 이제 보증금이 2억이면은 9천 받고 나머지 1억 천에 대해서만 써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소유자는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소유자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전체 금액이 2억이다라고, 뭐 2억 그 근처다라고, 이제 뭐 1억 후반대였나 2억 근처였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신경을 딱 껐는데, 첫 번째 이제 주변 탐문을 하는 거, 두 번째 소유자에게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냐? 내가 이거 금액 높이 써가지고 네가 최대한 배당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좀 도움 될 만한 내용인데, 여기 아파트에 이제 전세 요게 지어진 게 보면은 18년도 승인이기 때문에 주택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어떤 걸 좀 할 수 있냐면은, 자, 저희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계약했던 면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2호고 지금 층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하나 나오네요. 3층이었거든요. 그때도 3층에 호실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작은 호실이고 하나는 큰 호실이었는데 큰 호실이 지금 보면은 거래 매매 금액이 이제 건물 면적이 64.03, 요것도 64.03, 요게 같은 면적이고 보면은 19년도지만 이게 아마 말인 것 같아. 1월인데 아마 신고가 좀 뒤에 된 것 같긴 한데 전입 일자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이 전세로 들어갔던 거는 19년도에 1월이었는데 이후에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층도 같고 같은 층에 이 면적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전세 신고된 게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 18년도 뭐 맞고. 근데 이분의 지금 전세 보증금 신고된 게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이 금액 봤을 때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2억이다. 2억인데 지금 1억 1천만 신고됐다고 했다고 해서 이 1억 1천에 대해서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현장, 두 번째 뭐 주인 물어보는 거,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팁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다르다면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시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맞는지 꼭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험한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모쪼록 요거 또 모르시는 분이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으신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낙찰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은 이분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똑같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물건 또는 이런 분석을 좀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시간 될 때 들어가서 꼭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조언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